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양양 오색 케이블카 공사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강원도가 안전과 환경을 화두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수산항 일대 정부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소개하며 양양을 제2의 니스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만한 산기슭을 따라 5분 정도 오르자 표식 하나가 눈에 띕니다.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 해발 395m,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제1번 지주 자리가 처음 공개된 겁니다. 지주의 바닥 면적은 신문 18장을 합한 8제곱미터 정도.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도를 내지 않고 가설삭도를 이용해 공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설삭도를 이용해서 자재 같은 것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건 또 신속히 철거하는 그런 최초로 시행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김 지사는 앞서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그리고 환경과 식생 훼손의 최소화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양양 수산항 일대에 복합 해양 레저 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 도전 의지도 밝혔습니다. 설악산과 양양 바다, 산과 바다 잇기 프로젝트를 통해 양양을 프랑스 관광도시 제2의 니스로 조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복합 해양 레저 관광도시라는 대규모 사업에 우리가 거기다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산과 바다를 잇는 아주 메가 프로젝트가 되는데요.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1조 원대 규모로 전국 10여 개 도시가 경쟁에 뛰어들었고 전국 2개 지자체가 선정됩니다. 오색 케이블카는 산림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징성이 있고요. 바다의 해양 복합 레저 관광도시 같은 경우는 해양 레저의 중심적인 그런 도시로 형성될 수 있다는 두 가지 장점. 한편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하반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사업에 1,172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입장료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장료의 일부로 좀 반환을 해가지고 그 상품권이 지역 상권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런 부분을 일단 추진할 것이고요. 강원도와 양양군은 복합 해양 레저 관광도시에 선정될 경우 오색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면 바다의 관광 도시가 펼쳐지는 세계적인 관광 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의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강릉시 가족센터가 신축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유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는데 주문진 등 북부권에선 이용이 어렵다는 아쉬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강의실에 모여 아이를 이해하는 부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강릉시 가족센터의 다문화 가족 한국 정착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강릉시 가족센터는 2006년 결혼 이민자 지원센터로 시작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가족센터로 확대됐고 2023년 10월 성덕동으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공동육아, 가족 상담, 다문화 가족 지원 등 75개 사업에 3만 6천여 명이 이용하며 호응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접근성인데 남부권에 있어 주문진, 사천, 연곡 등 북부권에서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주문진읍에서 가족센터까지 차량으로 30분, 대중교통은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주문진은 결혼 이민자, 자녀 등 다문화 가족이 400명이 넘어 강릉시 전역에서 성덕동 다음으로 많고 다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높아 거리가 아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아기가 한국말 잘 할 수 있잖아요. 베트남 말로 못하거든요. 배워야지. 엄마처럼 엄마는 한국말 배워야 돼. 저 요리사 배우고 싶대요. 요리 프로그램? 네, 한국 음식 요리 못하는데 그래 배우고 싶대요. 강릉시 가족센터는 일단 북부권 수요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신청자가 많으면 유동적으로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주문진이나 사천 인근에 일단은 수요를 좀 파악을 지자체랑 협의해서 좀 해보고요.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에 초급반, 중급반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수요가 나온다면. 북부권에 별도 센터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당장 신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신 기존 청소년, 문화시설 등을 활용해 인력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인 그 주문마을센터나 그 북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그 한글 교육이나 뭐 찾아가는 이제 서비스도 이제 그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주문진에서도 북부권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강릉시는 가족센터 인근 진입도로를 개선해 일부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원거리 지역 대상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밀착 서비스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해조류 양식은 기후변화 시기 바닷속 탄소를 흡수하고 어민들의 소득도 높일 수 있는데요. 해조류 양식 불모지 강원도에서 미역을 시범 양식해봤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언더더시 이준호 기자가 바다에 들어가 봤습니다. 강릉시 사천해변. 배를 타고 800m 가까이 이동하자 가로 세로 100m 길이 사각형 안에 부표들이 떠 있습니다. 해조류 양식 불모지인 강원바다에서 자치단체 주도로 첫 조성한 미역 양식장입니다. 이곳에서 미역을 채취한 지 4개월째인데요.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바닷속으로 직접 들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에서 3m 깊이에 설치한 밧줄에 미역 줄기. 일부는 취재기자의 몸이 파묻힐 정도로 2m 넘게 자란 것도 보입니다. 양식 미역은 바다 수온이 낮아지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키우는데 이곳 양식장의 누적 채취량은 10톤입니다. 300만 원어치 종자를 심어 3천만 원 안팎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양식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신반했다가 미역은 뭐 하여튼 대성공했다고 봐야 돼요. 그동안 수심이 깊고 파도가 거세 해조류 양식이 어렵다고 알려졌던 강원 동해안. 이번 시범 사업으로 해조류 양식이 어촌계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올랐습니다. 강릉시는 올가을 새로 시작할 해조류 양식 사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원하시는 어촌계는 이제 누구나 들어오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미역의 경우 전남과 부산에서 98% 이상을 양식할 정도로 남해안에서 주로 생산하는 양식 해조류. 강원도가 새로운 생산지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최근 지역마다 현안 사업들을 대선 공약에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광 지역은 선거 때마다 후보자 공약의 대체 산업 육성을 반영하더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 보니 똑같은 요구를 되풀이하는 처지입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삼척시 도계역 앞에 있는 천막 농성장입니다. 6월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주민들이 10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돌아가며 단식 투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 대체 산업인 중입자 가속기 기반의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아직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마다 주요 공약에 포함됐던 폐광지역 지정 면세점 설치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삼척시도 폐광지역 대체 산업을 조기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달라며 정부와 여야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는데 주민들은 불만입니다. 원래는 2024년 말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이것을 갖다 또 대선 시간에 맞춰갖고 한다 이러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근 주민들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만나 이 문제를 다룰 협의체를 만들기로 약속받았지만 결론이 빨리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조기 폐광을 먼저 경험한 태백시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이 거의 다 됐지만 대체 산업 육성은 예상보다 더딥니다. 태백시는 지난해 사용 후 핵연료 처분 시설을 연구하는 순수 지하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폐광지역 경제진흥 사업인 청정 메탄올 제조시설을 비롯한 미래자원 클러스터 구축은 답보 상태입니다. 지역에선 조기 대선과 맞물려 대체 산업이 늦춰지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청정 메탄올 산업하고 위아래 산업, 우주자원 연구시설 등 추진하고 있는 것을 좀 빨리
시작했으면 좋은데 계속 미루니까 저희들로서 답답할 뿐이죠. 폐광지역 대체 산업이 미루고 미뤄지다 또다시 대송 공약으로 운운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국내 마약 수사 역사상 최대 규모인 코카인 2톤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 국적 선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마약 사건에 깊이 관여한 이들이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해양경찰은 지난 2일 강릉 옥계항에서 적발된 코카인 마약을 밀반입하는 데 깊이 관여한 필리핀 선원 2명에 대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지난 2월 중남미에서 마약을 실은 해당 배에 탄 뒤 마약 운반을 돕고 옥계항에 도착하기 전 들른 페루와 우리나라 당진항에서 하선한 필리핀 선원 4명에 대해선 해경이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25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4개 분야에 3,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강릉시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플리마켓, 강릉 여성의 전화 폭력 예방교육 강사 양성, 강릉시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창업교육, 강릉 자원봉사센터 돌봄 코디네이터 양성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강릉시는 매년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통해 안전환경 조성과 여성복지 등을 추진하고 있고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35개 사업에 6억 9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동해 지역의 모든 택시에서 지역화폐인 동해페이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음식점과 소매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던 동해페이는 앞으로 일반 가맹점처럼 택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동해 도심 내에서 택시 이용뿐 아니라 동해에서 다른 시군으로 이동할 때도 동해페이 결제가 가능해져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척 국가유산 야행이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죽서루와 성내동 일원에서 열립니다. 삼척관광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올해 삼척 국가유산 야행에서는 삼척 도호부사 행차를 비롯해 문화유산 스탬프 투어와 해설 투어 등 국가유산을 활용한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또 전통 복식 체험과 죽서루 사진전, 다식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설악산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강릉경찰서는 50대 남성이 열흘 전 속초 설악산 국립공원 둘레길 인근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수함에 따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전 7시쯤 설악산 둘레길 인근에 여성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사업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진술을 받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릉 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금성로 일원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릉시는 2009년 조성된 걷고 싶은 거리에 보도블럭, 화강석 등이 단종돼 유지 보수가 어렵고 분수와 실개천 등 경관시설도 노후돼 철거한 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에 착공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존 보도블럭 대신 아스콘 포장으로 변경하고 보행 통로에 차가 진입하지 않도록 차단봉 등을 설치하며 5월 말 열리는 2025년 강릉 단오제 행사 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선군이 2021년부터 시작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올해 마무리합니다. 정선군은 2021년부터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을 시작해 모두 24억 원의 사업비로 신동읍, 남면, 화암면 일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 정밀 조사와 탐사, 위치와 속성 등 자료를 전산화했습니다. 정선군은 이 사업을 통해 구축된 자료를 실무부서에 20건 이상 제공해 굴착 공사 등을 협의할 때 정확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해시가 어린이와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 방호 울타리를 확충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